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90년대생이 온다입니다. 이 책이요, 이 책. 네. 이 책이 나온 것은 서점에서 진작부터 발견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런 책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칭하는 이런 류의 책이라는 게 세대를 범주하는 책들 있죠. 90년대생은 다 이래. 근데 90년대생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주화해가지고 다 이래! 라고 일반화를 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제 책의 제목을 정하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좀 다른 투표 영상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특강을 통해서 1년에 정말 몇천 명씩 그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 90년대생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저만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투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90년대생들의 생각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요. 이 책에서만 나오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좀 찾기 힘들다는 점이죠. 다만 이 책은요.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나 생각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갖춰진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조금 쉽게 쓰여진 논문을 보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어떤 분석이라든가 그런 파악들이 잘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직자들이 쓴 책들은요. 자기의 하나의 경험을 마치 무슨 법칙인 양 써놓고요.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임을 자랑하는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당연히 이 책은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고요. 그런 책에 비하면 상당한 공력과 시간 그리고 통찰이 들어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생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정리하는데요. X세대인 70년대생은요. IMF를 겪으면서 열심히 해봤자 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학습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인 80년대생은요. 2008년도 경제위기를 통해서 수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회사가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90년대생은요. 상시 구조조정 모드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원래 자기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요. 안정성이죠. 그리고 회사에 충성해봤자 어차피 자신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회사 일은 정확히 계약서대로만 하고요. 정시 퇴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조건에 딱 맞는 직장이 바로 공무원과 공기업이죠. 90년생의 특징은요. 무엇이든 복잡한 것은 싫어하고 간단한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죠. 재미있으면 광고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상사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라 라고 하면 정말 고지고대로요. 소통이 안 된다, 자기 말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말하자면 상사를 매기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원이 되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70대생 이전 세대들 있죠. 그런 세대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라는 생각이 공감하는 세대들이니까요. 휴가를 쓰거나 정시 퇴근을 하는 것에 부담감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회사 특유의 보여주기식 업무를 정말 싫어하죠. 여러 가지로 보면 어쨌든 이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관리 방법인 거죠. 소비자가 된 90년대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건 간단함이라는 특징 때문에 간편식이 유행한다든가 재미있는 마케팅을 해야 하고요. 또 진정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갑질이라든가 사기스러운 그런 이벤트 있죠. 그런 것들에 치를 떤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트렌드 코리아 같은 트렌드 진단의 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바로 90년대생의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 부분인데요. 70년대생 부장들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충성심을 요구하는데요. 70년대 이전은요. 그런 희생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꽤 오랜 기간의 재직 기간이 주어지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장님들이요. 우리 땐 이렇게 일 안 했다라고 시작하는 잔소리를 하기 전에 그때는 그렇게 일하면 회사가 종신 고용을 보장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가장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90년대생들은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90년대생들을 관리하려면 회사 밖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요. 그것을 스스로의 역량 향상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유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 어려운 발음인데요. 네.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같은 것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크리에이터 활동 정도는 보장하는 것이 효율성과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요. A 회사의 마케터라면요. A 회사의 현직 마케터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마케팅 관련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전문성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A 회사의 마케팅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프로젝트에도 참여도를 높여주며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말고 참을 기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라 하는 해법도 재밌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해법은요, 그들의 이직을 막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는데요. 지휘의 잭 웰치가 종신 고용 대신 종신 취업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직을 하기 위한 경력 개발과 능력 향상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요, 적어도 이직하기 전 3에서 5년간은요 이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회사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여러 회사들과 일을 해보면 일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퇴직이나 이직에 대한 아직도 아무 압박이 없는 대리급 정도예요. 물론 일반화기 때문에 다 이런 건 아니고 일부 경향성을 얘기하는데, 저랑 같이 하는 건 아무래도 어떤 신사업에 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뭐든지 느려요.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급한 문자도 일신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자꾸 덧붙이는 게 자기한테 그렇게 이득될 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거죠. 이들에게 회사 일은 정말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장급이나 팀장급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책임자이기도 하지만요, 우선 그 회사 이후의 삶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접한다라는 것들이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는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다, 아니면 어쨌든 새로운 그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어떤 새로운 기회,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회사 일을 단순히 일로 여기는 사람과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지금까지 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경향이었다면 이를 회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시대의 회사는요, 절대 고용량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된 사람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의사결정 같은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일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회사는 더욱더 사람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0년대생이 몰려드는 지금이 회사가 이들의 특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바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었고요. 능력 개발과 역량 향상을 위한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바로 구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왕이면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